F킬라 방송의 공익 제보의 특성 때문인지 한번 방송에서 다뤄지면 문제점이 지적된 관련자 혹은 반대하는 입장의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회사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F킬라 방송은 직접 취재한 게 아닙니다. 주식 전문가로서의 견해나 혹은 특종도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기사나 칼럼 혹은 좋은 내용의 콘텐츠를 요약해서 비판 의식을 전달하는 콘텐츠입니다. 참고한 자료 링크는 전부 다 본문의 링크를 걸고 있고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내용 기반의 방송이라는 겁니다. 기사의 원문 내용 자체가 만약에 오류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클레임을 주십시오. 제가 기자님과 소통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클레임 내용이 맞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영상의 부분을 삭제하거나 완전히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이브 방송과 관련해서 특히 반대 의견이 많았었는데 방송 내용이 하이브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이브를 쉴드치는 댓글들이 많았고 그 댓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시혁은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방시혁이 하이브 상장 전에 사모펀드와 비밀 계약을 해서 공시도 안 하고 실제로 4천억 원을 인마이 포켓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난 일이며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이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끝난 일을 왜 다시 들춰내느냐라는 멘트 또한 여러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태님의 댓글을 예로 들어보면은 방시혁 4천억 2024년 11월 29일 한국경제 기사에 나온 거임. 금감원이 조사했고 문제가 없다고 했음. 내부자 거래는 2021년에 있었던 일임. 그때 검찰이 조사를 했음. 방시혁 4천억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기억력이 나쁘신가? 돌림 노래 또 하고 있네. 기태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 지난 일이라는 거죠. 하이브를 실드친 내용 중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미 다 지난 일이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서 언급한 한국경제에서 6월 5일자로 새로운 기사가 나왔고요. 참고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하이브를 쉴드치는 댓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해프닝 자신하던 방시혁 왜 사기적 부정거래로 발목 잡혔나 6월 5일 입력 6월 6일 수정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기사고요. 작년 11월 말에 한국 경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측근 사모펀드 간에 일어난 이익 공유 계약을 보도한 이후에 하이브뿐만 아니라 문제의 사모펀드로 지목된 세 사람은 경각심을 갖고 금융감독 조사를 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비밀계약 당사자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격인 것이고 뭔가 크게 잘못될 수 있음을 그들은 직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에 비밀계약 당사자들은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금융감독원대 조사 3국의 동향이 잠잠해졌다라는 상황을 파악을 했으며 사안이 수면 아래로 묻힐 거라는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잘하면 별일 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F킬라 같은 채널에서 자꾸 비밀 계약 내용을 들춰내는 게 불편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밀 계약 당사자들의 기대와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조사를 맡았던 금감원 조사 3국이 잠잠했던 이유는 이 사건이 조사 2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넘겨받은 조사 2국은 당시 지분거래 내용과 증거를 수집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잠잠했던 겁니다. 사안이 수면 아래로 묻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경찰도 투입을 해서 비밀계약 당사자들의 당시 행적을 종합하는 데 공조를 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조만간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을 기사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쉴드 치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작년 11월 29일 한국경제에서 금감원의 조사 결과 문제 없다라는 내용과 2019년의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다 지난 일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지난 일이 아닙니다. 6월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경찰은 하이브가 2019년 9월 이전부터 이미 상장을 위한 지정 감사를 신청한 점을 방시혁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하이브가 상장을 안 한다라는 정보를 흘리면서 방시혁 측은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사들였었는데, 이에 대해서 방시혁 측은 그 당시에 진짜로 상장을 못하는 줄 알았다라면서 상황이 급변하면서 상장이 가능하게 변한 것이라고 입장을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방시혁은 상장을 못할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상장 절차를 열심히 밟고 있었던 것이고, 그 증거인 지정감사를 신청한 정황을 금감원이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방시혁은 하이브 상장 계획 없음이란 정보를 뿌리는 동시에 상장 절차를 밟는 이중 플레이를 하였던 것이며, 상장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시점은 2019년이었습니다.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 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이브는 한영 회계법인과 이촌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뒤에 2019년 11월에 한영 회계법인과 감사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고지한 것과 지정 감사를 준비한 시기가 딱 겹치는 겁니다. 상장을 안 하는 회사가 지정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지정감사 비용은 수억 원입니다. 하이브가 2019년에 감사 용역비로 지출한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고요. 반면에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던 2017년과 2018년에는 감사 용역비가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억 단위의 돈을 감사 용역에 지출을 한 것은 상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정감사 계약을 맺은 뒤에 상장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으며, 2020년 10월에 하이브는 별탈 없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시혁은 이미 본인의 측근으로 구성이 된 사모펀드에게 상장을 한 뒤에 차익의 30%를 되돌려받는 비밀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방시혁 4천억 원 사건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정감사 증거 외에도 방시혁이 하이브 상장에 매진해 온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창업 본진들의 스탁 옵션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지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스탁 옵션과 관련된 비하를 기사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BTS와 하이브를 성공으로 이끈 창업 공신들이 스탁 옵션을 어떻게 방시혁의 사모펀드에게 넘기게 되었는지 속사정인 건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실상 스탁 옵션을 받은 임원들은 진짜로 하이브랑 BTS의 성공의 주역들이잖아요. 이들의 스탁 옵션을 다 합치면 70만 주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하이브 주가에 대입을 하면은 대략 2천억 원 규모의 주식인 것이고, 거짓 정보에 속아서 사모펀드에게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내용이라는 겁니다. 2008년 직원 10명 남짓의 중소회사였던 하이브에 합류한 임직원들은 상장을 통한 대박을 목표로 열악한 처우를 감수해 왔었고, 회사가 커지면서 분배를 둘러싼 문제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방시혁은 수차례 업계를 떠나고 싶다라며 퇴사 의사를 밝혀온 최 부사장의 지분을 이스톤 PE에 매각하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스톤 PE가 바로 방시혁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사모펀드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 주당 단가는 3만 2천 원과 4만 273원 수준이었고요. 최 부사장은 공모가의 4분의 1 수준의 가격에 스탁옵션을 이스톤 P에 넘기게 된 겁니다. 최 부사장은 그 당시에 상장과 관련된 언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초기 임원인 최 전 이사에게 부여한 스탁옵션은 그냥 취소를 시켜버렸는데, 이유는 의무 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이유였던 겁니다. 최 전 이사의 주장에 의하면 회사가 비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했고, 현재 하이브 측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스탁 옵션과 관련한 대화 내용과 정황 등의 증거들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며, 지정감사 관련 증거 외에도 방시혁이 상장 준비를 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사모펀드 내부의 속사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사 출신인 양준석 대표는 2019년 4월에 만든 이스톤 PE의 1호 펀드가 호반건설 등으로부터 250억 원을 받아서 최 부사장의 지분을 매집을 했고요. 그해 11월엔
방시혁과 양준석 대표를 중개한 김중동 전 하이브 사회이사가 사모펀드에 합류해서 판을 키웠다라고 합니다. 이스톤 PE는 은행 출신인 김창희 씨가 설립한 또 다른 신생 사모펀드인 유메인 에쿼티와의 공동 투자를 통해서 최 부사장과 기존 투자자의 지분 1,050억 원어치를 추가 매입했고, 이게 2호 펀드인데 여기서 이익의 30%를 방시혁과 나누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이브는 예정된 지정감사 일정에 따라서 상장에 성공을 했으며, 위에 언급한 3명의 측근은 성과 보수로 총 2천억 원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김 전 상무가 절반인 1천억 원 가량을 받았고, 양 대표와 김 대표는 각각 500억 원 가량을 수령했다.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서로의 공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절반인 1천억 원을 가져간 김 상무의 공은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고요. 500억 원씩 가져간 양 대표랑 김 대표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4천억 원을 가져간 방시혁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불합리한 거래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바로 방시혁이었다라는 겁니다. 방시혁과 4천억 원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